일반 생물학 핵심 요약 정리 수업 이번에 2장 생명의 화학이라고 하는 파트를 진행을 해보죠. 이 2장은 그러니까 생물에 존재하는 이게 원소 그림이다. 원자 그림 멋있죠. 이 원자 핵이고요.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쌩쌩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유일하게 우리 학생들이 다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구경하는 시기가 2장하고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4장까지 그렇게 갈 때도 있어. 5장 가면 좀 막 또 열심히 필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2장이 이렇게 우리가 원자 좀 구경 좀 하고요. 저희는 그리고 3장에서 물 다루고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야 생체 분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팔짱 끼시고 한번 보세요. 자, 생명의 화학, 생물도 화학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질 종류를 원소라고 하죠. 엘리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엘리멘트를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 저는 왜 이렇게 다가오질 않죠?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도. 그냥 저는 물질의 종류라고 봐요. 그래서 자연계는 약 95종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인간이 이제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막 전자 튕겨나오고 융합하고 실험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우리 아들이 알려줬어요. 99번이 아인슈타인이즘인가? 아인슈타인 이름이 들어가는 원소라면서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95번 넘어가서는. 자, 결국 생물에도 그러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같거나 다른 점도 있겠죠. 그런 세계를 좀 쭉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많이 아는 용어니까 자, 원소, 엘리먼트고요. 아토믹 넘버는 원자 번호고요. 아이소토프, 동위 원소, 코발렌트 번드는 공유 결합, 폴라, 코발렌트 번드. 코발렌트 번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폴라, non-폴라.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그리고 아이오닉 본드가 있고요. 하이드로젠 본드. 본드가 나왔네요. 이게 다 케미컬 본드인데요. 이런 케미컬, 여기까지가 다 케미컬, 즉 화학 물질들은 서로 죄송합니다. 결합하는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합하는 방식을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오늘은 그 화학결합 얘기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생물에는 결국 많은 화합물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다 화합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합물에 대한 기본 원리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물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장 최소 단위를 엘리먼트, 원소라고 한다면서요. 저는 그냥 물질의 종류처럼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원소들의 가장 그 작은 구성 단위로 내려가면 어텀, 원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원자를 구성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저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통 모든 걸 접근하니까 생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구조와 기능이에요. 구조와 기능. 그러니까 원자라는 애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때도 구조, 기능. 기능은 뭐예요? 물질의 최소 단위죠. 진짜 그 원소는 종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최소 단위는 원자인데요. 구성적으로도 설명을 해보죠. 구성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가운데 프로톤이라고 하는 양성자 그리고 뉴트론이라고 하는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이라는 걸 구성하죠. 맨 앞 그림에 보면서 제가 원자 핵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가 순환을 하는 돌아다니는 그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엘렉트론이죠. 저 뒤에 나오고. 그랬을 때 이 구조가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자연계에는 한 95종 정도의 원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성은 다 똑같은 거죠. 그럼 도대체 원자의 종류는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 물질의 종류는 원소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 걸까? 그거는 양성자의 수에 따라 다르다라고 합니다. 원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옥시즌 같은 경우 옥시즌은 원자 번호가 8번이거든요. 카본은 6번이고요. 하이드로젠은 1번이고요. 나이트로젠은 7번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산소가 뭐예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8번인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원자 번호가 8번이다라고 하는 이 어토믹 넘버, 이게 어토믹 넘버네요. 뒤에 거 먼저 설명해 드렸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 어토믹 넘버가 다르다는 것은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생물을 구성하는 생체 구성 원소는 종류나 주요 원소예요. 주요 원소는 종류나 비율이 자연계와 좀 달라요. 자연계에서는 질소도 많고, 그죠? 자연계에는 탄소보다도 이 두 개가 더 많지 않나요? 그죠? 근데 생물에서는 산소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생물은 옥시즌.
그리고 약 18%의 카본. 그러니까 그 자연계에는 카본이 우리처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본이 가장 많은 게 어떻게 말해서 생물이죠, 생물. 인체뿐만 아니라 생물. 그리고 하이드로젠, 나이트로젠.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99%가 돼요. 그러니까 인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이런 부분이죠. 바디 퍼센테이지 나와 있고요. 심볼이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칼슘이 하나 끼는데요. 제가 이상하단 말을 써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황, 칼륨도 들어가네. 이게 좀 독특하고요. 그리고 나트륨 이온 이런 등등등. 일단 중요한 건 인황. 그래서 이렇게 생물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종류는 CHON이 주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인이나 황이 들어가게 돼요. 제가 왜 이제 칼슘하고 칼륨이 독특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CHONPS는 유기물을 구성해요. 유기분자를 직접 구성을 하는, 다시 말해서 유기분자를 구성하는 화학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칼슘이나 칼륨이나 여기 나오는 나트륨, 염소, 클로라이드, 마그네슘은 아니에요. 이들은 다 이온이고요. 생물에서는 이온이 생체 분자를 구성하지 않아요. 이온은. 왜? 그거 공부하는 게 여기 목표예요. 그걸 공부하는 게. 왜 이온은 제가 지금 따로 뺐을까요? 그런 부분 볼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어토믹 넘버는 물질의 종류를 알려주는 거고요. 바로 양성자 수예요. 가운데 원자 핵이 집중되어 있는데 양성자 수가 물질마다 다르다는 건 예를 들어 탄소 같은 경우에는 6개잖아요. 얘가 탄소죠, 지금. 6개가 있으니까 6개인데 이 핵 안에 양성자만 6개 있었다간 서로 막 밀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중성자도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여기 지금 프로톤하고 뉴트론이 원자핵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도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양성자 수가 어토믹 넘버가 되는 거죠. 탄소 6, H 하나, O 8, N 7개. 그죠? 그래서 이들이 주니까 얘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전자 궤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자 궤도가 있어서 가장 안쪽에는 2개가, 나머지는 이제 최대 8개까지 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외곽, 가장 바깥쪽을 보는 전자의 수가 4개가 되고 얘는 여전히 그냥 하나고 얘는 2, 6이니까 6개가 돌고 얘는 맨 안에가 2개가 도니까요. 예, 2, 5개가 바깥쪽으로 순환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도 좀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소톱 먼저 보고 갈까요? 아이소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위원소로서 우리가 이런 거 있어. 여러분들 아이소톱을 설명해봐. 그럼 동위원소. 이런 건 해석이지 그게 어떻게 설명이야. 굉장히 많아. 우리 왜 중간기말고사 볼 때 선생님들이 이제 객관식을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관식을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주관식을 낼 때도 또 많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답 서술이거든요. 좀 길게 말고 짧게. 생물은 결국 용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동위원소 이제 아이소톱을 딱 써놓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10점표이다. 동위원소. 이렇게 해석어만 쓰고 말아요. 해석어 쓰라는 게 아니잖아. 아이소톱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번호가 같아요. 원자 번호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종류가 같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원자 번호는 다 1이라고요. 원자 번호는 1. 그런데 뭐가 달라요? 위에 거, 이 위에 번호가 다른가요? 이 위에 번호를 우리는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질량수, 질량에 기여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예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굉장히 덩치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들이 각각 원 달톤으로 원자량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는 원자량에 기여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통은 양성자와 중성자와 수가 보통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질량수가 가장 흔한 거는 1에서 2예요. 2. 이게 가장 흔해요. 듀테리움이 가장 흔한데 이런 프로테움이라든가 트리티움이라든가 트리티움이 이제 중수소라고 해서 번역하는데 이 자연계 얘보다도 얘가 조금 더 많은데 이런 경우를 동위원소라고 하죠. 관계를 동위원소. 이런 동위원소는 결국은 질량수가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건 양성자 수는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중성자 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중성자 수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저렇게 중수소처럼 추가적으로 존재하면 말 그대로 얘가 무겁잖아.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야. 이러한 중성자가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붕괴가 되는데
얘가 양성자가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원자 번호가 바뀌죠. 또는 전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빛으로 전환되거든요.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 또 에너지도 사라지지 않죠. 형태가 바뀌는 건데요. 이렇게 빛으로 전환될 때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로 나오면 알파선, 전자로 나오면 베타선, 베타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해요. 이 경우는 베타선으로 나오는데요. 빛으로 나오면 감마선, 이런 것들을 방사선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러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레디오액티브 아이소톱, 모든 아이소톱이 레디오액티브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레디오액티브한 아이소톱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생체 분자를 표지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사실은 이제 저 뒤에 출연하시는데 헐시 앤 체이스라 그래서 DNA가 유전 물질의 본체라는 걸 증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표지법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즉 생체가 살아있어야 돼요. 생체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대장균을 배양을 한다. 그런데 대장균이 배양이 되면 이제 대장균이 살아가는데 이 대장균의 효소들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중수소를 가지고 여기 중수가 나왔잖아. 중수소를 가지고 있는 티민을 집어넣어 줬다. 사이민 하면 이게 DNA의 재료거든요. 그죠? 그러면 대장균이 살아가고 대장균이 살아가면서 이 물질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체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건 효소들인데요. 그러한 효소들이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구분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이용한다고. 저걸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중수소의 티민을 포함한 DNA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DNA를 합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돼? 세포가 갖고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표지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생물이 이거를 갖고 있게끔 되니까. 이런 걸 방사선 동위원소 표지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라벨링인데요. 레드액티브한 아이소톱을 이용한 라벨, 표지. 이 표지는 이게 염색이야. 사실 어떤 면에서 염색으로 생각하셔도 돼. 염색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에다, 그 염색액에다가 제가 뭐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한참 뒀다가 빼. 그 다음에 뺀 다음에 어떻게 해? 워싱을 하지. 약간 좀 씻어야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 청바지는 그래서 이제 파란 물 들였다가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세를 안 하는 바람에 입다 보면은 내가 이제 스머프가 되는 거야. 내가 파란색이 내 몸으로 나오는 거지.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워싱진이라고 그러잖아. 좀 수세를 좀 해주면 물이 좀 많이 빠진 상태지만 더 이상 빠지진 않잖아요. 빨래를 해도. 그래서 조금 빠지긴 하지만. 예,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염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씻어줬는데도 이게 뭐야? 레이블링, 염색. 그리고 워싱. 우리 한자로 수세라 그래. 예, 워싱. 그래서 워싱진 그러잖아요. 그래서 워싱하고, 그리고 그래도 남아있다는 것이 결국은 염색이 됐다는 뜻이잖아. 이 방사선 동위원소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염색이 되는 건 이제 섬유 사이로 그 염색액이 끼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염색의 원리들이 나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합성이야. 이런 티민을 이용해서 우리가 DNA를 만든 거야. 그럼 세포 안에 그 DNA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다 썼겠어? 남는 것도 있었겠지? 버리고 씻어줘. 씻어줘도 세균 안에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거를 표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체 분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지를 하게 되면 방사선은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체 분자를 추적해서 뭐 하고 싶은 거야? 트레이스, 쫓아가고 싶은 거죠.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들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시간을 얼마나 버티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요. 그것을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표지법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